마치 세상의 이쪽과 저쪽을 가르듯 그 마을로 가는 길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그 마을은 어디에 있을까? 촘촘한 안개 저놈 어딘가에 그 마을이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경기도 부천군 창수면, 마을은 초겨울 안개 속에서 고즈넉했다. 모처럼 만난 노인들도 급할 것 없다는 투였다. 느릿느릿 천천히. 이 마을에서는 급하게 달려가는 사람이 없다. 찾아오는 사람 한 명 없는 마을의 한낮. 그는 일하는 노인과 함께 있었다. 이 마을의 화가 한생군이다. 이거 도리깨질 하시는 거 보고 하나 그림 그리고 싶어가지고요. 아이고, 그리고 싶어요. 이 늙은이 그림을 그려다 뭐래. 빨간 우체통이 있는 집에는 또 한 명의 화가가 살고 있다. 누구세요? 예. 저 이진경 씨인가요? 예, 지금 작업 중이세요? 예. 들어오세요. 우체통집 주인은 그렇게 손님들을 맞았다. 지도에 없는 마을, 화가들의 마을이다. (1989년 10월) 서울의 미술대학 졸업한 여자 한 명이 마을을 찾아와 낡은 농가와 우사 한 채를 샀다. 여자는 틈틈이 벽을 세워 처마를 만들고 지붕을 이어 이 집을 만들었다. 그리고 10년. 이 집의 문패는 방 안에도 있다. 뭐 하세요? 네, 청소요. 집주인은 취재팀을 맞아 벼락 청소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치운다고 치워질 것 같지는 않다. 분명 이 집의 주인은 이런저런 형식이나 규칙에 구애받는 사람은 아닌 듯하다. 초배지만 바른 벽에는 듬성듬성 집주인의 이력을 짐작케 하는 글과 그림들이 있다. 집주인은 서양화가 이진경. 23살에 이 집에 들어와 10년을 살았다. 따라오세요. 예. 아, 여기가 뭐 어딘가요? 여기는 이제 기역자 집의 마루 부분인데요. 예. 이제 짐이 너무 많아서 이 집은 전시 때 썼던 것들이거든요. 예. 이거는 대한독립 만세. 이 형형색색의 소파가 이진경의 작품이다. 이진경은 지난 10년 동안 이 공간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생각하고 작업하고 즐겁게 실험을 해왔다. 이지요. 이건 작품 제목이 뭔가요, 이거는? 그건 제목 없어요. 그냥 점점 제목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의미가 중요했었는데 예. 이제는 의미가 별로 안 중요해요, 작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시골집 안방에 걸림직한 액자, 만화에 날 법한 옷들. 이진경의 작품은 전통적인 회화의 틀을 허물고 있다. 옛 글씨체로 쓴 이 간판도 그녀의 최신작이다. 포천 시골 농가에서 이진경이 즐거운 탐색을 하는 동안 마을에는 또 한 명의 화가가 찾아들었다. 한생군이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은 저 나무가 약간 부끄러워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감정이입이라고 할까? 이렇게 어떤 부분을 내가 그리고 있으면은 되게 한편으로 좀 기쁘기도 하고 좀
자기를 그려주는 어떤 눈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한생고는 1년 전 대학원을 졸업하고 친구 진경이 있는 포천에 들어왔다. 그는 보다 사실적인 마을 풍경과 마을 사람들의 소묘를 그린다. 노동으로 단련된 농부들과 그들의 하루. 농부의 굽은 등과 거친 주름살이 그의 대상이다. 빈센트 반 고호가 남프랑스 시절 일하는 사람을 그렸던 것처럼 한생곤 역시 하루 종일 스케치북을 들고 마을길과 들길을 헤매고 다닌다. 근데 이거 비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마르잖아요. 까만 거. 농사일에 참견도 한다. 마르잖아요. 햇빛이 막. 할머니 한 번 제가 그림 그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할머니를 잘 못 그리겠어요. 표현을 못 하겠어요. 할머니는 당신을 그리겠다고 하자 마치 사진을 찍듯 다소곳이 포즈를 취했다. 지금 물에 떼는 건데 지금 물에도 안 늙어서 이제 저걸 할머니 손 정말 진짜 손이라고 생각해요. 70이 넘은 걸 뭘 그냥 사다 죽으려고 안 해. 아 파마하는 거요? 파마하라는 걸 안 해. 네, 파마하면은 할머니 별로 못 없어요. 그 자그만하신 분이 저기 길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감자처럼 동글동글하게 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고 있으면은 참 좋아요. 이 모델 할머니에게는 그림으로 사람을 표현한다는 게 신기한 일인지도 모른다. 잘 그려졌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림 실력이 좀 조금 흔들려가지고 앞으로 한생고는 특히 노인의 손에 모델 집중했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신 그림. 손은 좀 크게 그렸어요. 두이 하나 있는 일을 많이 하신 분의 손이고요. 응. 그 다음에 약간 발은 이렇게 옷자형. 그렇게 그리지? 이거요? 그냥 연습하면 돼요. 사실 할머니에게는 이 청년의 삶이 수수께끼다. 이 일도 안 하고 팔자 좋게 그림만 그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뿐이다. 반고 같은 경우에 이제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빛이 있는 동안 이제 그림을 그렸고 또 밤에도 그림을 그렸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화가의 노동력에 비한다면은 과연 제가 화가라고 말을 스스로 해도 될까 할 만큼 되게 게으르고 또 불성실하고 그런 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한생고는 자신의 소묘 작업이 삶을 위한 노동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 희망은 이 마을의 공통된 주제였다. 포천에 하나둘 젊은 화가들이 모여들면서 지도에도 없고 행정구역에도 없는 마을 하나가 생겼다. 이름하여 이 동네 사람들. 영북면 자일리 이종석도 이 화가마을의 주민이다. 한생머리 그린 이종석은 까까머리의 남자다. 홍석이 형은요 되게 아주 맑은 눈빛을 가진 분이라 되게 살아오셨던 그 이력이 힘들으셨지만 살아온 불안하지 이력이 않으시고, 힘들었던 사람. 이종석은 실은 1300평 배농사를 짓는 농부다. 하시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배농사는 어떠셨어요? 올해 폐농사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저희만. 겨울 나는데 부담이 많으시겠어요? 뭐 아무래도 그렇죠. 이해해야죠, 뭐. 이해. 다른 일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저는 그 지몰포를 좀 몇 년 해가지고 도매하고 뭐 장판 깔고 뭐 이런 일. 올해 배농사는 전기톱 하나 장만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었다. 지금 하시는 일은 뭐 어떤? 난로에 뗄 그 나무. 아, 예, 땔감을 지금. 예. 밤에 그 작업실이 추우니까. 이종석은 돼지우리를 개조해 산에서 캐온 황토로 벽을 바르고 폐품을 주워다 문을 만들었다. 그의 작업실이자 살림집이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거칠게 포효하는 듯한 작가의 내면이 엿보인다. 도배를 하면서 생활할 때는 도배빗에도 자신의 얼굴을 그렸다. 지금 이 그림은 어떤 자화상 같은 거. 아 뭐 제가 뭐 금방 그게 뭐 남의 얘기까지 하나 쳐놓고. 그는 최근 벽 앞에 선 남자를 그리고 있다. 신화 속의 시지프스처럼 운명의 짐을 진 자신을 표현한 것일까? 지금 호흡이 길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림 자체도 순간적으로 해치워버려야지 오래 주물러서 뭐 제 마음에 드는 그림 그려본 적도 없고 얘기하기 싫은 거 말로는 얘기하기 싫은 거 그런 거를 뭐 대신 하는 거죠. 보편스럽게. 전에 하던 거는 뭐랄까 좀 살벌하다고 그럴까요? 네. 너무 좀 격하고 보는 사람이 좀 섬찟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런 걸 그릴까 뭐 좀 더 부드러운 게 그림 이 마음 상태를 좀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한데 이제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근데 요새 조금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약간 좀 결혼 생활 12년 동안 아내 이주영 씨는 모두 13번 이사를 경험했다. 한 달 평균 20-30만 원의 돈밖에 가져오지 못하는 남편이다. 도대체는 무슨 일 도와주러 갔다가 저렇게 기른 것도 적어요. 이발소 가기 귀찮아서 그냥. 뭐 이발비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고요? 그런 측면도 있죠. 아깝잖아요. 뭐 우리 아들놈이 무슨 뭐 한 4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그런 걸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지 엄마가 그걸 안 보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담배를 끊을까 보다 그런 생각. 그때가 아마 이 무렵 같아요. 가난한 화가 아버지는 노동을 팔기도 어렵고 그림을 팔기는 더더욱 어려워서 담배까지 끊었다. 그러나 이종석은 화가마을에 살면서 느린 삶의 속도를 배워가고 있다. 10년 넘게 그를 몰아세웠던 생존과 창작의 갈등도 다소 정리가 됐다. 생존 대신 창작의 길을 선택한 이후의 변화였다. 요즘 그가 하고 있는 부업은 미술학원 통학차 운전기사. 왜 혼자 왔어? 또 오지? 어느 틈에 아버지를 발견했는지 아이들이 달려와 돈을 조른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막내가 1학년. 사실 아이를 기르는 아버지로서 그는 돈이 무섭다. 미술학원 아이들의 운전기사 노릇에 열심인 것도 그 때문이다. 이 일 하시면 뭐 좀 생계 보탬은 되시나요? 조금 못하면 되겠죠. 뭐 이게 하루에 뭐 9만 원도 못 버는 일인데 뭐 이게. 아 돈만 원도 안 돼요?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단 좋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일이란 무엇일까? 그림이 취미가 아니고 생업이 됐을 때 가난은 필수적이다. 이 땅에는 전업 작가가 설 공간이 없다. 화가마을의 또 다른 주민 하정수. 그 역시 가난한 전업 작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하우가 있죠. 부인 양은진 씨와 4살박이 아들 상욱, 그리고 남편 하정수. 2년간의 미국 유학을 청산하고 무복리에 들어온 것은 1년 전. 한생고는 이 긴 머리 남자를 이렇게 소개한다. 정수 씨는 그 긴 머리 아줌마 파마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선하고요. 또 좀 여린 그런 감성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정수의 집은 조립식으로 지었다. 동네 노인들이 붙여준 깡통집이라는 별명도 그래서 생겼다.
마치 공장처럼 보이는 이곳이 하정수의 창작 공간이다. 30평이 넘는 작업실에 방도 2칸이나 된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그래요. 작업실이 정말 넓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넓은 작업실 좋아서. 그러니까 서울에는 이렇게 큰데 하려면 안 되죠. 시골이니까 가능하죠. 하정수는 조각가다. 인체를 모티브로 그는 요즘 자신을 주제로 한 테라코타 작업에 몰두해 있다. 하정수가 자신을 빚은 작품. 그것은 한생군이 그려준 초상화와 하정수 본연의 얼굴과도 흡사하게 닮았다. 맑고 무심한 이 웃음. 그런데 그 머리는 비어 있다. 자신의 어떤 면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머리에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예, 머리에 별 생각 없는 저. 그러면서도 막 되게 웃죠. 막 괜히 즐거운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쩌면 하정수의 빈 머리는 복잡한 계산을 비워낸 단순 무구의 정신을 비유하는 것일까. 한때 그도 웃음을 잃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들을 걷어냈다. 잘 살기 위한 뜀박질, 하나를 더 얻기 위한 갈등,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서 그가 얻은 것은 예술에 대한 자유였다. 이걸 누가 좋다 그랬고 산다 그러면은 좋은 일이죠. 예, 그런데 뭐 그냥 일단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는 생각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누가 되게 좋다 그러면은 이게 좋아서 뭐 박공기 사듯이 산다 그러면 좋은데요. 모르겠어요. 이런 거 팔릴지는. 야, 이제 오래돼서 잘 안 된다. 말이 전업자까지 아직까지 그는 작품 한 점 팔아보지 못했다. 조숙과 후배인 아내도 그러려니 하면서 산다. 뭐 누가 왜 돈 안 벌어오냐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네요. 왜인지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떻게 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술가 분명히 그냥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뭐 드러나건 안 드러나건 좋은 힘이 되는 그것도 하나의 뭐 받침대라든지, 일을 안 해도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림 그리는 것도 같이 일이고 조각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예술가의 이상을 어여삐 받아주는 곳이던가. 한 가지 위로는 이 동네 사람들의 젊은 화가들이 아직까지는 그 아름다운 이상을 붙잡고 살고 있다는 점이다. 하정수의 요즘 부업은 겨울 땔감을 비축하는 일이다. 요즘에는 농촌에서도 보일러가 유행이라 어디나 땔감이 흔하다. 아산리의 한생군은 분명 지난밤을 추위에 떨었을 터이다. 이진경은 그런 한생군을 이렇게 말한다. 한생군은 달팽이처럼 느리지만 자기 속도를 가지고 속도를 사랑하고 사는 그런 좋은 작가예요. 늘 자기 주변과 또 자기 자신, 자기 본질, 존재에 대한 고민을 늦추지 않고 하고 또 그것을 정교하게 그려내려고 노력합니다. 거대한 축사가 있는 농가의 한쪽 창고, 한생군의 거처다. 가고 있어요. 정수요. 일어나요. 이 조립식 창고는 방 한 칸에 1,000만 원을 주고 새들어 살고 있다. 좀 찍었나요? 커튼 하나 없는 독신 살림에 조립식 창고의 추위는 뼈에 있습니다. 특히 간밤에는
난로불까지 꺼져버려 추위에 떨었다. 얘가 바깥에 다니다가 들어가서 방에 사실 이제 안고 잤잖아. 아, 추워서요? 네. 서로 추우니까 저는 이제 그 따뜻한 털이니까 난로. 그다음에 야옹이는 또 언덕, 제가 언덕. 좋은 땔감을 동료 화가들에게 나눠주는 게 요즘 하정수의 일이다. 저 위에 틈 있는 거.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혼자 살면 생활을 모른다. 연통통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데도 모르는 한생곤이다. 저것도 같이 하신 건가요? 예. 사실 이 난로도 하정수가 만들어준 것이다. 인류대학 대학원까지 졸업한 화가마을에서는 최고 학력의 소유자지만 한생군은 깃털처럼 가난하다. 10년 넘게 그림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했던 그에게 그림은 여행 체험의 기록물이다. 인간의 삶이란 지구 위의 여행이며 모든 사상은 그 여행담에 불과하다. 한생고는 자신의 작업실에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줄기차게 한 가지 노래만을 선물한다. 하정수 또한 가슴에 새겨 담는 노래다. 7번, 8번.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왔을 때에 부원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한생곤의 부모님은 진주에서 농사를 지어 장남을 서울로 유학 보냈다. 예술이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한생곤이나 하정수나 부모님 생각에 미치면 말이 막힌다. 자신이 선택한 이 가난의 길을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 넘어오던 그날 밤이 하정수는 오늘 중요한 정보 하나를 가지고 왔다. 농지 정리를 하면서 뽑혀진 나무가 논에 버려져 있다는 것. 조각가답게 전기톱을 든 하정수가 날렵해 보인다. 이 정도면 동료들의 겨울 한철이 제법 따뜻할 것이다. 이런 것도 일종의 뭐 틈새 공략이죠. 네, 되게 재미있는 것도 좋더라고 이런 느낌 자체가. 아,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하고 이게 좀 호쾌하잖아요. 예. 이렇게 되게 작은 공간에서 정밀하게 하는 작업도 또 재밌지만 이렇게 야외 나가가지고 나무 자르기 같은 것도 호연지기도 길러지고. 어느새 날이 저물고 있다.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고 집을 떠올리게 되는 시각. 그러나 화가마을의 이 젊은이들은 집과 삶의 본고지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왔다. 봤더니 이만한데도 나비 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뭐 이렇게 법관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기를 희망했는데 별로 뭐 돈도 안 되고 가난한 화가 예술가 그런 거 좀 처음에 좀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 이제 보상 심리, 시차 간의 보상 심리 같은 게 좀 작용하는 것 같고 좀 잘 해드리고 싶은데 그걸 잘 못하니까 죄송한 거죠. 날 저문 논에서 두 사람은 부모님 생각을 떨궈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한 남자가 포천 읍내로 달려가고 있었다. 화가 마을의 육적 장신 정석도다. 또 씨는 이제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방언벽이라는 별명도 붙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보기 드문 화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또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생존 자체를 작품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품에 관한 생각을 갖고 있고, 정석도는 되도록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다. 어쩌다 외출하는 것도 작품 제작 때문이다. 그런 그가 이상하게도 과일 가게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작품 재료에 쓰일 사과 궤적을 얻으러 나온 길이다. 이렇게 재료 구하러 시내에 자주 나오세요? 예. 재료 구할 때만 나오죠. 예. 그 외에는 뭐 별로 나오실 일 없으신가요? 예. 요즘에는 과일 상자도 종이박스로 대체가 되어버렸다. 읍내 과일 가게 주인들은 저마다 한 번씩 이 남자와 마주친 적이 있다. 체격도 좋은 남자가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나무 궤적을 찾는 것이다. 모르겠어요. 갖다 뭐 하시면 그림 그리신다는데 그 외에는 모르겠어요. 뭐는. 이 정도면 뭐 수확이 좋은 건가요, 오늘은? 네, 오늘 좋은 거예요. 예. 이 박스를 선뜻 잘 주시나요? 네, 있으면 다 주세요. 이 사과 상자 몇 개면 며칠간은 행복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포천군 장수면 추동리. 정석도가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은 3년 전이다. 강릉에서 뒤늦게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빈집과 가축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이 집에 들어왔다. 집을 고치는데도 동네 사람들과 화가마을 동료들의 도움이 컸다. 이게 뭘로 지은 건가요, 이거는? 이거는 콘테이너 박스 2개를 양쪽 벽으로 삼고 나무로 지은 거죠, 가운데. 집을 짓는 데 들어간 재료비는 보온덮개, 나사못을 합해 30만 원 정도. 이 넓은 작업실도 나무박스로 벽을 둘러세워서 만들어진 것이다. 극도로 무질서한 이 공간에서 정석도는 작업을 하고 잠을 자며 살림을 한다. 뭐 가끔 오세요, 가족들이 이렇게? 지금 며칠 잠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계속? 보일러가 고장 나가지고 그 고친다고. 예, 여기서 같이 사세요, 그러면? 예. 아내와 두 돌박이 아들은 추위를 피해 잠시 떨어져 있다. 정석도는 회화와 설치 작업을 함께 한다. 병따개를 주워다 애주가인 한생권을 그리기도 했다. 읍내 도장집에서 얻어온 700여 개의 도장으로 독특한 작품도 만들었다. 못 쓰는 거 이렇게 연습하다가 버린 거 있더라고요. 도장 파는 사람들이. 그걸 좀 주시다가 제가 다시 손 판 것도 있고 그대로 쓴 것도 있고. 하나의 일단 사람으로 보는 거죠. 나무로 만든 사람. 그리고 자기 이름이 박혀 있는. 그는 그림을 그리는 일을 마음의 집을 짓는 일로 여긴다. 집은 우주이며 사람의 몸도 우주이다. 지금은 이 작품은 자신의 손금을 소재로 한 것. 이것은 지문 그림이다. 가장 부분에서 어떤 뭐 우주를 본다 뭐 그런 거죠.
자신의 발바닥에 군대 시절의 명찰을 단 작품이다. 자기 존재, 자기 시면의 근원을 상정한 것이다. 인력 시장에 주로 다니고 있어요. 요즘은. 그 전에는 카페 인테리어 이런 것도 좀 하고 있는데 순수한 생활비는 1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0만 원이요? 예, 재료비 빼고. 예. 10만 원을 지내실 수 있으세요? 예? 10만 원을 지내실 수 있으세요? 10만 원이면 충분하죠. 정석도는 생활 주변에서 작품의 소재를 찾는다. 물감도 자연색을 써보려고 노력 중이다. 말라버린 강아지 풀은 최근 그가 발견한 새로운 소재다. 초겨울 늦가을 돼가지고 죽으니까. 근데 죽었는데도 이거 빳빳하게 기상이 살아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음에 들고 여기 여럿이 있을 때 모르는데 가끔 한두 개씩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또 외로워 보여요. 그래가지고 한생군이 마을의 삶을 화폭에 담는다면 정석도는 삶의 재료를 작품의 축으로 삼는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말라버린 강아지 풀이 캔버스 위에 놓였다. 다 늦은 오후 한생군과 이진경이 마시러 왔다. 보통 때 같으면 찬밥 한 사발로 끼니를 때웠을 텐데 오늘은 손님 대접으로 밀가루 부침개, 라면까지 추가했다. 이진경과 정석도는 12월 예정으로 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전시회 경험이 있는 이진경에게 작가 서문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서문을 써달라고 그런 거지. 그런데 작가의 이력을 보자. 스낵코너 점원에서 우유 배달원,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일용잡부, 일용농부까지. 오토바이 전국 일주 스케치 5회. 저게 이제 양력이지, 양력. 정석도는 밑바닥 삶의 현장에서 작가의 감수성과 세계관을 키워왔다. 책은 순으로 하고 그런 경험들이 제 그림의 밑바탕이 되고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어떤 작가로서 양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디 뭐 유학 갔다 오고 어디 무슨 그런 것보다도 그런 면에서 어떤 차별을 시키는 거죠, 제 자신이. 뭐 어떤 화려한 그런 양력은 아니지만은 화려해 석구씨 화려해요 지금. 화려해요? 줄이 몇 줄이 지금 10줄도 넘는데. 일종의 좀 세 보이기 위한 그런 것도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정체성 뭐 그런 거죠. 근데 카달로 만들 때 이렇게 꽁치게 만들지 마요. 가난 속에 숨어있는 삶의 단순성과 치열성에 눈뜬 사람에게는 가난도 공부가 된다. 가장 단순하고 가난하게 이 마을의 터를 잡았던 이진경. 이진경은 참 되게 좋은 품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품성이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일상의 그 소재와 함께 잘 소화가 되는, 보고 있으면 정말 웃음이 절로 나는 그런 선진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생각해요. 한생군의 평대로 이진경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다. 오늘은 왜 지붕에까지 올라간 것일까? 이진경을 움직이게 한 것은 도둑고양이 한 마리였다. 집 주변에서 계속 울어대는 고양이를 찾으러 나선 길이다. 영아!
이진경은 스스로를 사교성은 있는데 사회성이 없다고 말한다. 말 그대로 10년 동안 이 공간에서 밥 먹고 그림만 그려왔다. 보통 그림 안 팔리거든요? 우리 이진경 씨 그림 어떻게 안 팔려요. 아직 안 팔려요. 한 점도 판 적이 없으세요? 아니, 한 점 팔아봤죠. 한 점은 팔아봤는데 예를 들어 그걸로 먹고 살 정도로 팔리지는 않죠. 그래서 12월 달에 할 전시는 그림을 신발 가격 정도로 대폭 낮춰갖고요. 신발 가격이요? 네, 랜드로버 정도요. 그러니까 한 7, 8만 원 정도로 해서요. 그려달라는 거 그려줄 생각이에요. 옛날에 화공들이 그랬잖아요. 화공들이 옆집이랑 똑같은 그림 그려주세요. 그러면 똑같은 그림 그려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때요? 명작이지 뭐. 이진경의 작품들은 낯설다. 네, 완성했어요. 모든 거칠애와 수사를 제거시킨 뒤에 남는 것. 그것이 이진경의 그림이랄까. 그런 이진경이 단편 영화의 주인공을 맡아 연기를 하기도 했다. 신림차동 348의 24번지가 어딘지 아세요? 영화에서 이진경은 1940년대 풍의 여인상을 연기했다. 풍부한 표정, 돌변하는 잠재력을 가진 이진경의 또 다른 면모다. 아씨, 그걸 막아놔가지고 차대기가. 이진경의 집에 이종석이 찾아왔다. 바람이 들어 팔지 못한 배를 가져왔다. 씨, 오래간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뭘 가져오셨나요? 네, 라면이요. 아, 라면을 많이 사오셨구나. 하정수는 라면, 정석도는 반찬통 하나를 달랑 들고 오는 중이다. 무슨 노가다리. 야, 오늘 강직막도 만들었냐? 아니 근데 진경이는 이 총이가 이게 뭔가요? 이거? 예. 한생군이 이거 이런 종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노트를 이쁜 걸 오, 이게 석이 우리 저 이종석 씨 이름. 예. 근데 이전에는 수염이 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수염이 깎아가지고 이진경의 집은 화가마을의 사랑방이다. 작업에 지칠 때, 생활에 지칠 때 화가들은 이진경을 찾는다. 이 김치를 누가 가져오셨나 봐요. 이건 장아찌 같아. 장아찌다. 아, 각자 맨투맨으로 퍼먹기야. 화가마을의 주식은 라면이다. 그 틈에서도 한생고는 동료들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다. 이 얘기요? 예. 별로 안 닮았죠? 어디 와봐. 다 줄게. 닮았어? 나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너다 너. 그래? 지도에도 없고 행정구역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포천 화가마을. 이 마을은 단순한 미술 그룹이라기보다 새로운 공동체의 형태를 보여준다. 가족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서로 유대관계가 다 그냥 미술 그룹하고 구별되는 게 학연이나 지연을 위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학력의 높낮이도 굉장히 있고, 근데 그런 거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작업한 사람들이 뭉친 거거든요. 뭉쳤다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모인 거죠. 사실 학연과 지연 중심의 미술계 풍토에서 자생적으로 이런 마을이 생기고 유지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감자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이거요? 예. 저희 장사했거든요, 얼마 전에. 안 팔린 거예요. 저기 연대에서요 무슨 락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뭘 팔 수 있는 이제 공간을 준다고 그래가지고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꼬치도 팔고 그다음에 뭐지? 떡볶이, 감자, 고구마.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장사하신 거예요? 실은 예. 돈을 많이 벌어서 예. 겨울에 기름 빵빵 떼고 따뜻하게 보내자고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잘 장사가 안 됐어요. 저는 삔 장사해요. 머리핀 팔아서 먹고 살아요. 잘 팔리나요? 잘 팔려요. 그래도 한 달에 한 30만 원은 버는 것 같아요. 이진경은 핀을 만들어서 파는 게 부업이다. 이 마을에서는 가장 많은 월 수입 30만 원을 올리고 있으니 본업이라고 해야 할까. 돈 없을 때는 계속 핀만 만들고 있는데 그냥 이게 또 단순 노동이라 참 마음이 착 가라앉고 좋아요, 이 일이. 두 차례의 전시회를 거친 이후로 이진경에게는 가끔 일거리가 들어온다. 지금 이종석이 하고 있는 일도 이진경이 나눠준 아르바이트다. 전시는 가까워지고 예. 뭐 이러니까 도와주시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 아르바이트비 정도를 드리는 거. 한생군도 일거리를 할당받았다. 서울시가 벽제묘지 납골당의 가족들이 남긴 글을 책을 만들면서 이진경의 그림을 넣기로 했는데 한생군이 그림 선별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뜻밖인 것은 이진경의 그림이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편지에 딱 들어맞는다는 것. 명가라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림에. 그러니까 어떤 영혼의 노래?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 화장터에서 쓴 그 지금 없는 사람에게 이제 보낸 편지하고 참 되게 뭔가 분위기가 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가신 지도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고집 세고 울부였던 지연이도 벌써 3학년이 되었고 지민이는 소녀로 변하고 있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지민이 지연이 예쁘게 성장하고 있으니 걱정 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이제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원래 제작했던 의도는 이제 이런 편지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글쎄요. 마치 예, 정서가 예비된 듯이 이렇게 딱 맞는 예, 그런 느낌이. 며칠 후 이진경과 한생군이 서울 나들이에 나섰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 틈에 껴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어딘지 낯설어 보인다. 옥수수 튀밥에 색다른 간판까지. 서울 사람들도 벌써 두 사람을 이방인으로 여기는 눈치다. 두 사람은 서울의 속도감에 어리둥절해 있었다. 서울에 올 때마다 새로운 영화가 쏟아져 나온다. 세상은 또 얼마나 바쁘고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신문은 보세요? 신문 안 봐요. TV도 안 보시고? TV는 가끔 이제 심심할 때 한 번씩 보고요. TV도 안 봐요. 그럼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 좀 다른 친구들 만나면 대화가 되나요? 주로 듣죠. 두 사람이 찾아간 곳은 충무래에 있는 한 노점. 여기 붙여드리려고 망치도 갖고 왔는데 못이랑. 그래, 한번 맞춰놔 봐줄게 내가. 네, 알았습니다. 딱 맞네. 아니 이제 길기는 긴데 잘라내야 되겠네. 아 거기는 내가 전화를. 포도. 포천 포도다 근데 참 맛있더라고. 우리 아가씨가 우리 팬이에요. 예. 이진경은 단골인 이 떡볶이집의 간판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왔다. 그녀에게는 간판도 작품이다. 이거 떡볶이가 만다고 내가 그렇게 맛있게 먹어. 예, 고맙습니다. 또 나와요. 예, 고마워요. 예.
마음이 맞고 정이 가는 사람에게는 작품도 그냥 주지만 그러나 그 자신 또한 노점상 처지다. 이진경이 밤거리에 노점을 펼쳤다. 주 상품은 돌로 만든 브로치와 핀. 핀은 재료를 사다 직접 만들었지만 돌 작품은 동료 화가들이 주워다 준 것에 그림을 그렸다. 핀 사세요. 하지만 이 번화하고 화려한 도시에서는 한 화가의 작품에 눈을 돌리는 사람이 없다. 안 창피해요? 창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계 어디든 뭐 작업하는 사람들은 춥고 배고프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구조적으로 다른 스폰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참 적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뭐 핀 만들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걸로 자기가 작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는 정당하다고 봐요. 혹시 사실 거면 오늘 한 개도 못 팔았거든요? 사실 거면 싸게 해드릴게요. 1시간째 드디어 첫 손님이 들었다. 저기요. 이건 3,000원에 안 해. 해줄게요. 이거 사진 이쁘지 않니? 닮은 거 걸렸어요. 정말 12월. 이진경은 진지하게 사인까지 해준다. 핀 한 개도 화가가 만들었으면 그것은 작품이다. 여기 학교 작가의 학생이세요? 자존심이다. 아니 근처. 감사합니다. 아, 집에 가실 수 있겠네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하나를 팔았으니 그래도 차비는 벌었다. 그 정도 안 하죠. 의정부에서 그때 한번 팔아봤는데 차비도 안 나오더라고요. 짜장면 사 먹었는데 그럴 때 막 허무해. 나가서 아니 시간 보내고 허무해. 어느 행복한 나라의 화가들은 거리에서도 그림이 팔린다. 하지만 화가는 그림이 팔리지 않아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고고가 살았을 때 세상은 단 한 장의 그림만을 사주었을 뿐이다. 할아버지 한 장 그려도요? 에이, 내가 그림을 그냥 빨리 그릴 텐데 지팡이 짚고 계시는 모습이요. 할아버지 다리가 좀 불편하신가 봐요. 한생구는 여전히 촐로들의 모습에 매료돼 있었다. 예? 귀신을 그림 뭐래? 귀신. 귀신이요? 귀신. 누가 귀신이에요? 나. 아유, 왜 그런 말씀을. 이 노인들에게 그림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만큼 그림은 멀리에 있다. 이진경이 신발 한 켤레 값에 작품을 팔겠다고 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이진경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앉으세요. 지금 정신이 없지만 그냥 그 전에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들었죠, 그 얘기를. 그래서 어떤 분이 계신 건가, 이 산골짜기까지 오셔서 아주 이렇게 작업 활동하시니까 우연찮게 뵙고 싶었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근처 공장에 다니는 이망순 씨. 이건 뭔 것 같아요? 저런 그 계통은 그 여러분 화가들이 대나무 네. 밑으로 안 위에까지 다 나왔죠. 이제 겨울에 얼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봄에 기다리다가 새싹 돋으라고 기다리다가 여름까지 기다리다가 대나무를 추모함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소박한 그림 애호가와 화가는 너무나 소박하게 그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작 신이 난 것은 이진경이다. 구석까지 뒤져 그림을 찾아내려라 야단이다.
편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대배까지 봤는데 네. 그림 편해요? 예. 서민은 좀 아예 대변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여기 와서 살아서 그러신지 몰라도 네. 저거는 네. 꿀 팝니다. 길 써져 있는 거 있죠? 그거 그리는 중이에요. 꿀 쓰는 거. 오늘 팝니다 써야 돼요. 네. 그래요. 혹시 집에 그림 걸어놓고 싶으세요? 저요? 네. 그러니까 8시 40분에 절대 전화. 연달아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친구의 초상화를 주문한 사람이다. 포천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젊은 기사. 그림을 이렇게 주문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예, 제가 의뢰를 했어요. 부탁을 좀 드려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게 되셨나요? 이제 뭐 제 입장으로서는 제 차를 타셨을 때 예. 화가 나는 걸 알고 그림에 대해 좀 관심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게 됐는데 글쎄요. 그림값은 어떻게 지불하게? 제가 원래 사실 저도 가난한 사람이라 예. 택시를 대신 태워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얼마나 태워줘야 그림값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본인이 작업하는 그 작업비에 해당하겠죠. 택시비가 없는 화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택시기사는 차를 태워준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 그날 밤 할머니, 제가 김치 좀 얻으러 왔어요. 근데 공공이 생겨 저거지. 너무 다 가져가네요, 제가. 이진경에게 단골로 김치를 나눠주는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살고 있다. 도대체 뭐하는 젊은이들이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하냐고 타박을 하시던 분인데 지금은 손녀딸처럼 허물이 없다. 가라 마늘이 씨 오느라고 길 골라놓고. 네. 마늘이요? 자기는 나야다 지금 물에 어졌거든. 할머니 계시나? 할머니. 응. 할머니 없으세요? 할머니 있더니 됐어. 아, 할머니, 저는 할머니 있잖아요. 그래. 포천 생활 10년째. 이제 이진경은 퇴락해가는 농촌의 낯선 풍경, 낯선 삶 속으로 스미듯이 다가가는 법을 배웠다. 할머니가 되게 아껴서 떼세요. 겨울에 되게 춥게 입고. 누군가의 추위를 걱정하고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지필 줄 아는 사람. 이진경은 자신의 그림이 그래주기를 바란다. 화가들이 총 출동했다. 21세기가 내일 모레라는데 이 느린 마을에도 컴퓨터가 등장한 것이다. 이 동네 사람들 사이버 갤러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과 인터넷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컴퓨터를 설치하고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업을 하는 젊은이들이 이 동네 사람들의 작품으로 인터넷 갤러리를 운영하겠다는 것. 화가 마을로서는 비로소 세상과의 통로가 생긴 셈이다. 컴퓨터 저는 안 쓰지만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면서 좀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좋잖아요. 소스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파 괜찮죠? 전시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여름부터 밤을 새워가며 매달렸던 작품들도 하나둘 윤곽을 드러냈다. 처음 짰다가 그럼 질감 완전히 바꿔버렸죠. 정확한 치수를 합치고 짰는데 더 많은 드로잉과 더 많은 스케치, 더 많은 실험. 이것은 바로 그 열정의 소산들이다. 이 세상 어떤 삶이든지 어떤 하찮은 거라도 모든 게 작품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다가올 새로운 세계나 아니면 뭐 21세기 이런 것 때문에 뉴라고 썼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모든 상을 내가 만드는 것이니까요. 제 자리가 새로운 자리라고 생각해요.
예술가는 한 뼘의 자유, 한 채 자기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다. 천천히 느리게 자기만의 속도를 갖고 사는 사람, 자연의 법칙에 다가서려는 사람이다. 옥수수 때 갖고 있는 이런 좀 쓸쓸한 느낌들, 전성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브라지 이런 느낌들이 저한테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거든요. 자연은 그런 힘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음미하면서 저 감성을 일단 풍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이 빛과 이 자연, 이 고요. 포천의 젊은 화가들은 번잡한 세상을 떠나 저 길에 남았다. 단순하게 사는 것이 두려운가? 느린 속도로 사는 것이 두려운가? 그들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 마을로 가는 길에는 안개가 자욱하다.